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특히 인문계열, 뭐 정치 행정이라든지 뭐 행정학과, 그다음 경찰, 행정학, 그다음에 법학과, 법학부를 지원한 학생들이 반드시 있는 거,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라는 책을 독서 기록으로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서 여러분들이 살려야 할 핵심이 무엇이고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루소는 이런 점에서 사회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해서 사회가 생겨난다면 그것은 동물들의 집단과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점에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는 계약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인데 문제는 어떤 계약이 정당한지에 초점을 맞춘 게 바로 루소의 사회 계약론입니다. 먼저 우리가 루소를 보면 참 독특합니다. 이제 루소 같은 경우는 17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시계공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방랑벽이 너무 심해서 30대 초반에 사회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참 독특하죠. 보통 우리가 어떤 뭐 인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명한 철학자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두각을 보이는 기록들은 많이 나오는데 루소는 너무 방랑배심이 20대도 놀고 뭐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30 초반에 와서 사회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루소가 베네치아 주재 프랑스 대사에서 비서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책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든 사물이 정치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저서물이 있었고요. 또 이 모든 사물이 정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을 루소가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려고요? 또 사람들을 더 잘 살려고 노력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결코 그 정부에 의해서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루소가 깨달으면서 루소의 사회 개혁론에 대해서 본인만의 생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개혁론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첫머리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지만 도처에서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자기가 남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으로 노예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무엇이 그것을 정당한 것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표현을 봅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루소가 바로 계약의 당사자의 중점을 뒀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루소가 말하는 사회 이전의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루소가 추구하는 자연 상태는 독립된 개인들이 있죠. 사회 이전의 독립된 개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자유와 평등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루소가 말한 자유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개인들이 서로 결합을 해요. 개인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자유권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 즉 그 계약에 루소가 주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주장에 바로 루소의 그 사회 계약론이 그 이전의 사회 계약론 아주 명백한 차이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소는 자연 상태의 한계가 이르렀을 때 자기 자연권에서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약을 주장하는데 그 나라들은 그 전에는 어떤 사회 계약론이었냐면 모든 사회 계약론들이 전부 다 특정한 지배자의 존재를 미리 전제로 하고 지배자와 국민 사이의 계약이 맺어지는 게 정설이었기 때문에 루소가 주장하는 사회 계약론과 그 전에 있던 사회 계약론 아주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지배자와 국민들과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국민보다는 지배자의 입장을 선 계약이었죠.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루소가 주장하고 루소는 그 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럼 루소가 주장하는 사회 계약론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루소가 중요시하는 사회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여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개개인 간의 결합 계약을 루소는 주장하게 됩니다. 즉, 개개인이 결합함으로써 그들이 주권자인 동시에 국가의 구성원이 된 계약이 맺어진다고 생각했다라는 점이죠.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었죠. 차이가 있게 된 거죠. 그전에는 누구였었죠? 지배자가 우선이었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었죠? 지배자에 의해서 운영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소는 무엇이었죠? 바로 개개인들 간의 결합을 맺어주고 개개인들의 국가의 구성원이고 개개인들의 권력의 주체라는 점은 바로 루소가 사회계약론에도 주창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사회계약의 본질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루소가 이렇게 저술하였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서 일반 의지의 최고의 지도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는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내용만 보더라도 루소의 사회계약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정치 외교학을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저는 또 이것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사고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아무래도 좀 더 핵심적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함께 비교해서 읽으면 여러분들의 어떤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루소의 사회 계약론을 읽고 나서 수행평가나 독서 기록장에 이 점에 들어가면 더 유리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가 속한 사회에서, 여러분은 속한 사회에서 한 명의 주권자로서 내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관해서 그 점을 수행평가나 독서 기록에 읽고 느낀 점 다음으로 든다면 얼마나 더 유리할까요? 또 이 점을 또 정치 외교학관 되면 어떨까요?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는 어떤 국가이며 그리고 어떤 사회가 형성될 것인지 호기심을 가져서 그 점에 관해서 보고서로 이어진다라면 얼마나 더 매력적인 학생일까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적용하고 싶거나 아니면 또 이 루소의 사회 계약론을 읽고 나서 어떤 점 추가할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은 게 있으면 그 점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